360 곱하기 3은 1080이고 260까지 더하면 1000이 넘어가니까 보기도 하라고요. 보기도 하라고요. 이거 봐.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곁에 놓고 조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1000이 넘어가니까 안 되고요. 이거 720에 260 더하면 980도가 되겠죠. 그럼 이것도 1000 이내네요. 그럼 1000 이내인 거 하나, 둘 하고 셋이죠. 이 친구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360도 곱하기 한 바퀴도 안 돌았으니까 0 더하기 260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몇 개? 3개인 겁니다. 알겠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있어요. 회전입니다. 회전. 회전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323번 됐고요. 다음 325번입니다. 이거 어제 문제풀이 했었죠? 문제풀이 하면서 그 투데이에 있었던 문제였었습니다. 세타가 2, 4분면의 각일 때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각이라는 건 일반각이라고요. 그럼 이 친구가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잠만 보고 있어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2, 4분면에 떨어졌다고요. 한 바퀴 돌고 떨어졌는지 두 바퀴 돌고 떨어졌는지 뒤로 돌고 떨어졌는지 그건 몰라요. 그래서 얘의 일반각을 세타라고 놓는다면 문제에서 그렇게 났어요. 세타는 360도 곱하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특정 각만큼 더 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특정 각이 얼마여야 2, 4분면에 떨어지냐면 회전수는 몇 4분면에 떨어지는지에 영향을 못 줍니다. 얘가 90도와 얼마? 180도 사이에 온다면 n바퀴 돌고 알파만큼 더 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일반각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n은 정수고요.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면 얘를 2로 나누면 되겠네요.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알파예요. n은 그대로 똑같은 친구니까 정수고요. 알파가 90하고 180 사이니까 2분의 알파는 얼마? 45도와 90도 사이가 됩니다. 자, 그럼 한 바퀴도 안 돌고 n이 0일 때 한 바퀴도 안 돌고 저기에 떨어진 친구라면 여기에 집어넣으면 45도와 90도 사이에 떨어진다고요. 45도와 90도 사이에 떨어지는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쪼개서 여기에 떨어진다고요. n이 얼마일 때? 0일 때. 그럼 n이 1일 때, 즉 한 바퀴 돌고 2, 4분면에 떨어졌던 친구라면 n에다 1 넣으면 180 더하기 2분의 알파고요. 그럼 여기에 180을 더하면 180 더하기 45도랑 180 더하기 90도예요. 직접 계산하셔도 되는데 좀만 생각해 볼게요. 180이라는 건 반대편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네. 우리 여기서 180도라는 건 반대편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45도에서 180도 같다는 건 45도에서 180도 더 같다고요. 이 선을 의미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90도에서 180도 더 같다는 건 이게 90도였잖아요. 180도 더 가면 얘를 의미하는 거죠. 됐죠? 수치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떨어져요. n이 얼마일 때? 1일 때. 그 다음에 n이 2일 때라고 생각해 볼게요. n이 2면 원래 의미는 두 바퀴 돌고 여기 떨어졌던 친구라면 이란 뜻인 겁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럴 때는 2분의 세타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가 되죠? 180 곱하기 2니까? 360.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한 바퀴 돌고 2분의 알파만큼 더 갔다. 그 뜻입니다. 그럼 이 친구의 얼마를? 360을 더하고 있다고요. 이 친구의 360을 더하고 있다고요. 그럼 사실은 떨어지는 위치는 똑같은 거죠. 됐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180을 더 간 거죠. 아까 이야기로 놓고 본다면 이 친구에서 180을 더 가서 얘가 된 거고 이 친구에서 180을 더 가서 얘가 된 거니까 다시 여기 떨어집니다. n이 얼마일 때? 2일 때. 그럼 다음 3일 때, 4일 때. 물론 음수일 때도 반대 방향으로 돌겠죠. 그럼 어디랑 어디만 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군데만 떨어집니다. 됐습니까? 4번이네요. 됐죠?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해볼까요? 만약에 이게 180이 아니고 90이었어요. 그래서 45도 한 다음에 90도를 더해야 됩니다. 그럼 그림상에서 45도에 90도면 180 간 친구의 절반이죠. 그래서 얘가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90도에서 90도를 더 가면 180도 간 거의 절반이니까 여기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수치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그래프상에서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330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했었던 거 생각해 볼까요? 한 바퀴를 60분법으로 표현하면 얼마였습니까? 한 바퀴. 아니요, 60분법.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도에 맞습니다. 그거요. 그래서 60분법의 한 바퀴 360도고요. 호도법으로 이야기하면 한 바퀴는 2파이 라디안이었어요. 그래서 얘랑 얘가 같았었죠? 그리고 비율 관계가 성립하는 구조였었습니다. 왜 준서를 쓱 쳐다봅니까? 맞춰서 자랑스러워요? 근데 수업 시간에 왜 보냐는 걸 물어봤잖아요. 이것도 지하고 싶은 얘기만 하네. 자, 360도랑 2파이는 단위가 다르지만 개념은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비율이 성립했었습니다. 그럼 75도가 됐어요. 여기서 75도가 되려면 얼마를 곱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개빡세죠. 그러니까 1도로 바꾸겠습니다. 이걸 몇 등분 하자고요? 360등분 하자고요. 그럼 얘도 360등분 하면 되겠죠? 그럼 1도의 의미는 360도분의, 단위까지 넣으면 360분의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75도 여기 얼마를 곱하면 되겠어요? 75를 곱하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180분의 파이, 이거 약분하면 여기에 75를 곱한 거예요. 얼마입니까? 5, 1은 5, 5, 25, 5, 35, 36, 3, 12, 3, 5, 12분의 5파이네요. 됐습니까? 됐나요? 네, 아니에요. 재밌게 생겨서 봤어요. 자, 그 다음에 135도도 있죠? 135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135 곱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는데 잠깐만, 이건 몰라도 돼요. 여기까지 가면 나중에 그냥 계산이 좀 빨라지는 것 뿐입니다. 우리 특수각 중에 0도, 30도, 60도, 90도 이렇게 있었죠? 아니요, 하나 빠졌네요. 45도. 됐죠? 그럼 0도에 해당하는 걸 라디안으로 바꾸면 0라디안이었어요. 90도에 해당하는 걸 라디안으로 바꾸면 4분의 파이 라디안이었었습니다. 30도에 해당하는 건 얼마였죠? 네. 6분의 1 파이. 4분의 파이가 아니죠. 2분의 파이였죠. 그 다음에 45도에 해당하는 게 4분의 파이였고요. 60도에 해당하는 게 3분의 파이였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30도의 배수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15도의 배수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특수각의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5도와 30도에 대한 내용으로 배수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30도가 6분의 파이니까 절반이 15도는 12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75도는 30의 배수는 아니죠. 15의 배수겠죠. 15의 몇 배입니까? 75는? 5배. 5배죠. 그럼 12분의 파이의 5배라. 그래서 12분의 5파이라고 다이렉트로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식의 개념을 쓰기도 해요. 근데 기본 개념은 이 비율로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얘도 해볼까요? 135는 뭔 짓을 한 건가요? 135는 뭔 짓을 한 건가요? 15를 9번 곱했어요. 그러면 15도가 12분의 파이니까 여기에 9을 곱한다고요. 4분의 맞나요? 맞네요. 됐습니까? 근데 5분의 3파이죠. 틀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0도라고 되어 있죠. 300도예요. 300도면 60도가 사실은 빠진 거죠. 360에서. 마이너스 300도라는 건 생각을 해보면 뒤로 300도 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사실은 60도 간 거나 마찬가지죠. 60도에 해당하는 거 뭐예요? 3분의 파이죠? 그럼 3분의 파이만큼 간 친구와 한 바퀴에 대한 내용이니까 뒤로 한 바퀴 갔다 얼마?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같은 이야기라고요. 그 다음에 12분의 파이 방금 했네요. 15도가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그냥 이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수각 중심으로 기억해 놓으세요. 왜 눈이 간지럽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한테 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알러지는 옮지 않습니다. 자, 334번 보겠습니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안 했어요. 이거 설명 안 했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림적인 이야기랑 수식적인 이야기를 동시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선이 세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세타가 표현하는 동경하고요. 6세타, 그 친구의 6배를 했는데 그 선이 다시 원래 선하고 겹친다고요. 근데 세타가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래요. 세타 보시면 각세타라고 적혀있죠? 그럼 무슨 각? 일반각이에요.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거 있네요. 세타는 한 바퀴도 안 돌고 그냥 2, 4분면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한 바퀴도 안 돌고 여기 떨어진 친구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세타는 원래 일반각 표현을 할 때는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알파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야 됐는데 문제에서 세타가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무조건 0인 겁니다. 됐습니까? 한 바퀴도 안 돈 거죠. 그리고 알파가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6세타는 사실은 여기에 6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6배를 하면 360도 곱하기 6n 더하기 6 알파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6배만 했습니다. 6세타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직접 6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죠? n이 0이니까 사실은 0이죠. 그럼 얘는 6알파가 돼요. 그럼 6알파는 2분의 파이의 6배와 파이의 6배 사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어쨌든 회전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뭐만 한 거예요? 그냥 이 친구의 6배를 직접 한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랬는데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만큼 갔던 친구를 6배 해서 했더니 다시 여기에 도착을 했다고요. 그럼 이게 6세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 사실만 가지고 개념 말고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6세타는 360도 곱하기 n1 더하기 베타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타가 사실은 뭐랑 똑같다고요? 알파랑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같은 위치에 떨어졌다는 건 이 뒤에 붙는 부분이 같은 값이라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됐나요? 이건 직접 6배를 한 거고요. 이거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으로 새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N1이 뭔 거예요? 정수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 베타랑 이 알파가 같대요. 그럼 둘을 한 큐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둘을 동시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변수 2개를 계산 한 번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빼면 되겠죠. 같은 값이니까 빼면 각각이 얼마인지 몰라도 사라지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얘에서 얘를 빼도 되는데 얘에서 얘를 빼도 되겠죠? 상관없습니다. 이거에서 이걸 뺄 거예요. 그럼 좌변도 빼야죠. 6세타에서 세타를 뺍니다. 얼마예요? 5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부터 적어볼까요? 베타에서 알파를 뺄 겁니다. 얼마라고요? 0인 거죠.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걸 빼야 되는데 이거 어차피 얼마예요? 0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얘 더하기 360도 곱하기 n1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왔네요. 5세타가 사실은 이게 0이니까 360도 곱하기 n1이고 n1은 정수예요. 그럼 우리 세타는 5분의 360도 곱하기 n1 정수라고요. 근데 이 세타는 이 세타랑 똑같은 세타죠. 맞습니까? 한 문제니까 모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거 보세요. 120이죠?
120도 곱하기 N1이라고요. 그럼 N1에 0, 1, 2, 3, 4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N1이 0이면 세타는 얼마? 0이죠? N1이 1이면 세타는 얼마? 120도입니다. 2면요, 240도고요. 3이면요, 360도죠. 이렇게 나가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라고요. 90도랑 180도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 중에 90도랑 180 사이에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각 세타의 크기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120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라디안 단위로 썼네요. 120도는 30도의 몇 배입니까? 4배죠. 아까 30도가 몇 라디안이었나요? 6분의 파이 라디안이었습니다. 그래서 6분의 파이에 4배 하면 3분의 2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3분의 2가 아니고 3분의 2 파이예요. 그래서 답은 3분의 2 파이.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이 친구와 이 친구를 한 큐의 이 부분을 없앨 수 있는 연산을 찾아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빼면 어떻게 됐어요? 0이 됐죠. 그러니까 뺀 거예요. 만약에 더해서 어떤 특정 값이 나온다면 더해주는 겁니다. 뺀 이유는 뭐라고요? 빼면 0이 돼서 둘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예가 또 있겠죠. 다른 예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343번입니다. 자, 이번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치가 아니고 대칭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그림을 그려볼 건데 세타가 파이랑 2분의 3 파이 사이래요. 뭐예요? 한 바퀴도 안 돌고 떨어졌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파이랑 2분의 3 파이 사이면 3, 4분면에 있는 친구라고요. 한 바퀴도 안 돌고 3, 4분면에 어떤 친구? 세타가 떨어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친구도 표현을 한다면 얘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세타는 이번에 호도법 단위로 해보죠.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알파고요. n은 정수인데 한 바퀴도 안 돌고 떨어졌으니까 n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야기에서. 마지막 조건 때문에 그래요. 세타가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다. 이 내용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저기 떨어지려면 알파는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가 됩니다. 됐죠? 자, 그랬는데 문제에서 이 친구의 5.5배를 했더니 얘가 막 돌아서 이거 이제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조금 더 갔더니 여기에 이렇게 떨어졌다. 근데 여기에 떨어진 거를 봤더니 5.5세타를 봤더니 이 크기랑 이 크기가 같다고요. 그죠? 그게 X축 대칭이잖아요. X축으로 접었을 때 같은 곳에 떨어진다.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이거 해설 보면 되게 난해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엔 빼고 어떤 경우엔 더하고 어떤 경우엔 뺐는데 특정 값이 나오고 어떤 경우엔 더했는데 특정 값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걸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림에 대한 이해를 동반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 두 개가 되는 거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써보죠. 5.5세타는 2파이 곱하기 n1 더하기 베타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알파와 베타가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여기서부터 조금 난해해요. 느낌이. 이렇게 간 크기를 알파라고 놓는 거고요. 이렇게 간 크기를 베타라고 놓은 겁니다. 그럼 알파랑 베타를 덧셈 뺄셈에서 상수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크기만입니다. 크기. 그럼 보세요. 이게 알파였고 이게 베타였잖아요. 근데 이거의 크기는 뭐랑 똑같냐면 이거의 크기랑 똑같습니다. 크기로는요. 대칭이니까요. 그럼 보세요. 알파와 베타의 크기를 더하면 늘 한 바퀴네요. X축 대칭이라는 건 이렇게 해석됩니다. 조금 작게 그려볼까요? 만약에 여기 아이고 대칭이 아니잖아. 이렇게 대칭인 구조예요. 이렇게 대칭인 구조면 이 크기랑 이 크기인데
요 크기가 뭐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죠. 그래서 얘 더하기 얘는 사실 이거 더하기 이거라서 늘 한 바퀴가 됩니다. X축 대칭이란 이야기는 이렇게 늘 한 바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알파, 베타라는 변수 두 개가 있었는데 사실 이 두 친구는 더하면 늘 한 바퀴, 2파이가 된다고. 됐습니까? 그럼 변수 두 개를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더해볼게요. 세타랑 5.5 세타를 더하면 6.5 세타가 될 거고요. 이건 어차피 0이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아까 2파이가 될 거라고 그림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거기에 얘까지 더하면 2파이 곱하기 n1입니다. 그렇다면 2파이로 묶으면 n1 더하기 1이거든요. n1이 뭐였냐면 정수예요. 정수에 1을 더하면 뭐가 되죠? 정수입니다. 그럼 그냥 이건 어차피 무엇이라고? 하나의 정수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6.5 세타가 이거니까 세타는 6.5분의 2 파이 곱하기 정수 구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6.5분의 2를 살짝 정리해 줄게요. 6.5분의 2는 2분의 13이죠? 그럼 얘는 13분의 4파이 곱하기 정수네요. 됐죠? 자, 그럼 정수에 무엇을 넣을 거냐면 0. 그 다음에 그럼 세타가 뭐가 되냐면 0이 되네요. 그 다음에 정수에 1 집어넣으면 13분의 4파이가 될 거고요. 2 집어넣으면 13분의 8파이가 될 거고요. 3 집어넣으면 13분의 얼마냐? 12파이가 될 거고요. 4 집어넣으면 13분의 16파이가 될 거고요. 5 집어넣으면 13분의 20파이가 될 거고요. 6 집어넣으면 13분의 24파이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우리 세타가 파이랑 2분의 3파이 사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값들 중에서 파이랑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는 친구 12분의 12파이니까 12분의 13파이보다 작죠? 여기까지는 안 되네요. 12분의 16파이네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들어와요. 13분의 20파이예요. 13분의 20파이는 2분의 3파이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네. 13분의 20파이는 이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13의 절반이 얼마입니까? 6.5죠. 이거 파이 더하기 2분의 1 파이예요. 절반이라고요. 13의 절반 얼마예요? 6.5죠. 13 더하기 6.5하면 19.5입니다. 19.5인데 20이잖아요. 넘어버렸습니다. 안 되죠. 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타는 13분의 16파이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더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림을 보니까 더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어떤 고정된 값이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더하거나 곱해서 상수를 만들어주는 구조를 찾으셔야 됩니다. 물론 몇 개의 대표적인 것들을 외우시면 좋아요. 근데 외우는 걸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야지만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47번입니다. 호의 길이가 3파이고 넓이가 12파이래요. 그림 그려볼까요? (3파이) 반지름 R. 근데 넓이가 12파이래요. 부채꼴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 가지고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네요. 넓이는 현우. 넓이는 호의 길이랑 반지름을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RL이에요. 그러면 12파이는 2분의 1 R 3파이가 되겠죠. R은 얼마입니까? 8이네요. 자,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 물어보고 있죠.
라디안은 무엇을 무엇으로 나눈 값이라고 그랬어요?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값이 라디안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는 3파이를 무엇으로? 8로 나눈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8분의 3 파이.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요. 이렇게 자다간 다음날이 될 겁니다. 자, 352번입니다. 드디어 삼각함수로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인의 정의 뭐 분의 뭐였나요? 길이 분의 사인. 아니요. 그건 삼각비. 우리 삼각함수. 직각삼각형 말고 좌표상에서. 사인은 길이분의 y좌표, 코사인은 길이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입니다. 알겠죠? 좌표예요. 길이가 아니고 좌표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점 P가 있는데 마이너스 12,a래요. a 안 나왔고요. 세타라고 했대요. 이걸 세타라고 했대요. 세타라고 했더니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래요. 탄젠트 뭐분의 뭐라고요? 뭐분의 뭐야? x좌표분의 y좌표. 그럼 마이너스 12분의 a 했더니 마이너스 4분의 3이래요. 그죠? 정의에 그냥 넣은 겁니다. 그럼 a는 얼마? 9라고요. 여기가 얼마? 12,9입니다. 마이너스 12,9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OP의 길이를 R이라고 했는데 A랑 R을 구하세요. 인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놨잖아요. 그죠? 우리 공수2에 있던 제일 처음 배웠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대로 내려서 피타고라스 쓰셔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12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의 루트가 R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계산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비율을 이용하면 계산이 쉬울 것 같아요. 12랑 9네요. 이거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9인 친구고 이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10이랑 9는 몇 대 몇인가요? 10이랑 9는 몇 대 몇이에요?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잖아요. 10이랑 9는 몇 대 몇입니까? 4대 3이죠. 우리 정수비 중에 알고 있는 거 있네요. 4대 3대? 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3배 한 게 실제 길이죠? 그럼 여기에 3배 한 게 실제 길이인 15가 되는 거예요.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어차피 닮음이니까. 그래서 A랑 R은 9 더하기 15라 24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58번입니다. 워크북 마지막이에요. 정석은 해야 돼요. 358번입니다.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요. 세타가 4사분면의 각이래요. 그러면 세타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돌고 돌아서 여기 떨어졌다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만큼을 세타라고 놓고요. 길이 그리고 x 좌표, y 좌표 이렇게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는 어차피 양음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양음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양음을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길이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길인데 음의 개념은 없겠죠. 그 다음에 이 점, 4사분면의 점은 x좌표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른가요? 4사분면의 x의 좌표는 무조건 양수죠. 4사분면의 y의 좌표는 무조건 음수죠. 그럼 우리 길이분의 x좌표인 길이분의 x좌표인 코사인은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입니다. 그래서 4사분면에서 코사인 세타는 양수가 될 거고요. 길이분의 y좌표인 사인 세타는 음수가 될 거고요. 탄젠트 세타, 뭐분의 뭐? x좌표분의 y좌표인 탄젠트 세타는 음수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에 해당하는 친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탄젠트 뭐예요? 음수죠. 코사인 뭐예요? 양수죠. 틀렸네요. 사인 음수고요. 코사인 양수고요. 탄젠트 음수네요. 이게 맞대요. 됐죠?
이따가 이야기 드리긴 하는데 외우긴 외워야 됩니다.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이론에 대한 베이스가 너무 간단하죠. 정의만 알면 할 수 있으니까요. 됐고요. 정석 보겠습니다. 정석부터 하고 할 건데요. 시간을 내 맘인데요. 쉬는 시간. 아니, 쉬는 시간을 줄일 겁니다. 현우는 옆에 놓고 쉬는 시간 내내 수업할 거예요. 노래 불러. 아니요, 노래 불러야 돼요. 이따 집에 가기 전에 부를 겁니다. 싫어도 해야죠. 선생님도 싫은데 지금 나와서 수업하잖아요. 저도 싫은데 맞잖아. 거짓말. 자, 7-7입니다. 7-7. ABC에서 BAC를 알파라고 놨대요. 근데 이 길이가 나와 있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알파에 대해서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표로 되어 있는 친구가 아니죠? 그럼 우리 삼각비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이야기하자고요. 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기가 알파인데 직각삼각형을 알파를 살리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개빡세죠? 빡세죠? 그러면 이 친구에 조금 집중해 볼까요? 이 친구에 조금 집중하면 여기가 알파인데 평행선이니까 여기는 180도 마이너스 알파가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나요? 여기 뭐가 돼요? 여기 90도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하나, 둘, 셋을 더해서 뭐가 돼야 돼요? 180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뭐예요? 알파로 표현하면 알파 마이너스 90이어야겠죠. 그래서 90 마이너스 90 사라지고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 사라지면 180도만 남잖아요. 이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A부터 D까지의 거리는 5라고 나와 있고 C부터, C 어디냐? 여기가 C겠죠? C부터 D까지의 거리는 12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만 따로 그려볼게요. A, 그 다음에 D, C고요. 여기 크기가 180도 마이너스 알파고요. 여기 크기는 알파도,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도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 12, 13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가지고 무엇을 구할 거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인데 알파에 대한 걸 구해야 돼요. 됐습니까? 됐나요? 좌표 평면에 뿌려볼까요? 왜냐하면 직각삼각형으로 봤는데 알파가 없잖아요. 그죠? 각도 중에 알파를 나타내고 있는 친구가 없어서요. 좌표 평면을 가져온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라고요? 이거죠? 그러면 여기가 90, 알파 마이너스 90이었고요. 알파는 어디에 있나요? 이 그림에서 알파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알파에 대한 각도를? 어디에 있나요? 모르겠어요. 이거 봐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뒤로 간 건가요? 앞으로 간 건가요? 뒤로.
뒤로 간 거죠. 이렇게 가면요. 앞으로 간 거죠. 그러면 이 선을 가지고 무언가 얘랑 관련된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크기가 얼마죠? 180 마이너스 알파인데. 됐습니까? 그럼 180 마이너스 알파만큼 간 다음에 그 친구에서 얼만큼 뒤로 왔나요? 얼만큼 뒤로 왔나요? 대답해줘 얘들아. 주무시는 분들 여기 봐요. 오늘 할 이야기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론에. 자 봐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만큼 갔어요. 그게 180 마이너스 알파만큼 간 겁니다. 그죠? 근데 뒤로 몇 도만큼 갔나요? 180이요. 다르게 해볼까요? 180 마이너스 알파만큼 간 다음에 앞으로 얼만큼 갔나요? 180. 그럼 잘 봐요.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요. 얘가 이렇게 이동한 이 크기는 얼마인가요? 각의 크기는. 대답해줘. 그럼 여기에서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간 게 얼마라고요? 360도 마이너스 알파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요렇게 간 다음에 요렇게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뭔가요? 얘랑 얘를 더하면 얼마인가요? 야이씨, 얘랑 얘를 더하면 얼마인가요? 크기가 360이죠. 근데 얘가 360 마이너스 알파래요. 그럼 이거의 크기는 얼마예요? 야,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알파죠? 크기는 알파예요. 크기는 알파입니다. 자, 근데 우리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각도를 하고 나서 좌표를 찾아야 돼요. 좌표. 이만큼의 크기가 알파예요. 됐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이 친구랑 같은 크기인 요렇게 대칭인 구조를 만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역시 크기로는 알파가 되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요 친구에 대해서 좌표를 구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거랑 이게 같다고요. 근데 이거랑 요것도 같겠죠? 그럼 오늘 했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어요? 문제풀이 중에. 사실은 Y축 대칭인 겁니다. 그럼 5,12였던 친구가 몇 콤마 몇이 되겠어요? Y축 대칭하니까.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럼 각도 알파에 대해 X좌표, Y좌표 다 나왔으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할 수 있겠죠. 네. 됐나요? 네. 됐어요? 네. 쉬었다 하죠. 쉬었다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 다시 좀 할게요. 되게 중요한데 맛들이 가 있네요.